일단 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제 갖춰야 될 소양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소양? 네, 소양은 꼼꼼해야죠. 꼼꼼하다. 근데 일단 제 생각엔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성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와이프가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막 엄청 막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내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런 깊은 얘기를 이제 선뜻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 이제 공감을 잘 못 해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도 좀 마음을 닫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MBTI가 F인데 대표님 뭐예요? 저 몰라요. 모르는 건 뭐야? 안 해봤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T 가능성이 제가 매우 네. 다음 촬영 전까지 꼭 해와서 네. 공개를 하는 걸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F인데 뭐 주변의 평가는 진짜 F다. F 중에도 F. 근데 되게 웃긴 건 영화를 이렇게 보고는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진짜가 아니라서. 저는 스포츠를 보면 막 눈물이 막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는 얘기, 저도 막 이혼 상담을 하다가 저도 막 눈물이 막 고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를 이혼시켜 주세요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그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담을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이제 휴지도 막 드리고 그렇게 한 1시간, 1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시면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혼 소송을 안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기고 싶다. 그건 뭐냐면 저는 성향 자체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약간 대입시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의뢰인분들이 이 변호사라면 사실 내가 힘들었던 어떤 이 과거를 해결하는 것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의 소양이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렇게 상담하지는 않겠죠. 전문성도 이제 보이면서 그분이 이제 원하는 말들을 많이 이제 해드리는 거죠. 가장 이제 가슴 아팠던 사례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을 딱 1시간, 1시간 반 상담을 했는데 너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엄청 오랜 시간, 뭐 1, 2년 이런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학대를 당해 오시던 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로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분 전혀 잘못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애가 다쳐도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다쳤어?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한 10년, 20년 받다 보니까 사실 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다쳤는데 그게 왜 거기 있지도 않은 엄마 탓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위로해주고 보듬어드리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을 위해서 꼭 진짜 열심히 꼭 이겨야겠다. 이분이 만족하는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소송을 꼼꼼하게 잘 진행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감해드리는 게 사실은 이혼 변호사의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과연 이혼 변호사의 소양인가 그것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소송에 들어가서야 아까 말씀하신 재산을 잘 찾아내고 분할 비율을 높이고 그걸 분할 대상으로 하고 이런 전략들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변호사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의뢰인들에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혼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본인은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은 이혼을 하셔야 된다. 혹은 아직 이분은 이혼하실 준비가 안 되셨다는 판단이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하소연을 하시면서 남편 원망을 하면서 그쪽에 이렇게 막 포커싱이 돼 있어요. 맞아요. 막 듣다 보면은 정말 억울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쵸. 예,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잘 들어드리고 아 이혼은 이혼 절차라든지 이혼에 의해서 법적 효과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라고 돌려보내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육체적인 폭력 혹은 정서적 학대 이런 걸 당하신 분들은 오랜 세월 그걸 겪으시면서 마치 자기가 그걸 참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또 그래요. 아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경험적으로 결국 6개월, 1년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 고통의 시간만 길어지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시는 분, 의뢰인분을 보고 어느 정도 단계이신지 아직 뭐 다시 재결합,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뭐 단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안 바뀌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공감이라는 능력이 이혼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한 상담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찾아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결국 이제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잘 이혼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증거 수집을 2년 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증거가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년 동안 수집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중간에 또 그냥 살아볼까 뭐 이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네, 결국 이혼 소송 진행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안도 되게 남편이 폭언, 가스라이팅이 엄청 심해갖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처음 찾아왔을 때도 이미 정신과 약을 먹고 복용하고 계셨고 자살 충동도 막 느끼시고 그러셨던데 뭐 2년을 또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상담하실 때 이 사람이 이제 공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좀 보셔야 돼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마음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을 더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 됐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 나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진짜 성심성의껏 이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